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두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감동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됩니다. 모로코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자라난 소녀 라일라. 어린 시절부터 이슬람 율법 아래에서 자라난 그녀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멀고 조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학교와 집, 그리고 가족이 전부였던 나날. 그녀의 세계는 늘 고향의 골목과 바닷바람 속에만 존재했죠. 하지만 운명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라일라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먼 나라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남녀가 함께 식사도 하고 웃으며 대화한다는 나라, 내가 거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 의문은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더 커졌습니다. 거리는 화려했고 사람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걸어 다니는 모습, 손을 맞잡고 웃는 커플들. 그녀의 눈에는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기숙사의 짐을 풀고 낯선 언어와 풍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친절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녀의 머리를 덮은 히잡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나쁘진 않았지만 그녀를 조금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나는 이곳에서 절대 마음을 열면 안 돼. 그냥 공부만 하고 돌아가자. 라일라는 스스로 벽을 쌓고 매일 같은 길로 학교와 기숙사를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 동기 하나가 가까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일라, 오늘 우리 방에서 한국 드라마 같이 볼래? 정말 재밌어. 라일라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이런 걸 보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편만 봐. 사랑 얘기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랑 달라. 결국 그녀는 호기심 반, 억지 반으로 TV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 남자가 위험 속에서도 여자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고 그 여자는 눈물 속에서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라일라의 마음 어딘가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감정이라면. 그날 밤 라일라는 드라마 속 대사를 몇 번이나 되새겼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들어왔던 사랑은 유혹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곳의 사랑은 존중과 배려 위에 세워져 있었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같은 모습이었죠. 그 후 라일라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펼치며 단어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했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도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훗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 국제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그는 유창한 아랍어로 라일라에게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라일라 씨. 순간 라일라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한국에서 그것도 완벽한 발음으로 아랍어 인사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이후 라일라와 준호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깊이 있는 존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존중이 곧 둘 사이의 사랑을 꽃피우는 씨앗이 될 것이었습니다. 라일라와 준호의 첫 대화는 놀라움과 따뜻함이 뒤섞인 순간이었다. 그녀가 와 발음이 완벽하네요. 어디서 아랍어를 배우셨어요? 라고 묻자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대학에서 중동 지역 정치와 문화를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언어를 알아야
그 문화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대답은 라일라의 마음속 작은 문을 살짝 열어주었다. 지금껏 그녀가 만난 외국인들은 대부분 호기심이나 편견, 어린 시선으로만 다가왔지만 준호는 달랐다. 그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배려했고 모르는 부분은 함부로 단정 짓지 않았다. 그 후로 둘은 캠퍼스에서 종종 마주쳤다. 도서관, 복도, 학교 라운지, 동아리 홍보부스 앞. 준호는 늘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했고 라일라는 처음엔 조금 경계했지만 점점 그 인사를 기다리게 됐다.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 믿음. 어느 날 국제학과 주최로 열린 소규모 문화 교류 모임에서 준호와 라일라는 같은 조가 됐다. 활동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고향 음식이 그립진 않으세요? 순간 라일라의 눈에 물기가 고였다. 그녀는 매일 밤 모로코에서 즐기던 따뜻한 민트차 향과 부드러운 쿠스쿠스 식감을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사실 매일 생각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아는 곳에 함께 가실래요? 그 주말 준호는 그녀를 서울의 한 작은 모로코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문을 열자 고향에서 맡던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마르하바,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아주는 주인의 아랍어 인사에 라일라는 순간 고향집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다. 준호는 미리 주인에게 연락해 라일라의 고향식으로 특별 메뉴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테이블 위에는 양고기 타진, 병아리 콩 수프, 그리고 민트차가 놓였다. 한 입 먹는 순간 라일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배려는 고향에서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라일라는 한참 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경계선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문화를 존중하며 그 문화를 통해 그녀를 이해하려 애쓴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할 줄은 몰랐다. 함께 배우는 문화. 그 후 두 사람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준호는 서두르지 않았다. 라일라 씨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만큼만 다가갈게요. 그의 말처럼 데이트는 언제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은 도서관, 전통 찻집, 혹은 캠퍼스 산책이었다. 준호는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라일라에게 설명해 주었고 라일라는 모로코의 축제와 관습을 이야기해 주었다. 둘은 서로의 세계를 탐험하는 여행자가 된 듯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곤 했다. 봄이 오자 준호는 라일라에게 제안을 했다. 이번 주말에 전통 의상 체험해 보실래요? 한복이 아니라 한산못이에요. 여름에 입는 전통 옷인데 히잡과도 잘 어울릴 거예요. 라일라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준호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한산모시의 하얀 치마와 연한 파스텔빛 저고리를 입은 라일라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히잡 위로 은은하게 흐르는 옷감이 마치 그녀를 둘러싼 부드러운 구름 같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준호의 한마디에 라일라는 얼굴이 붉어졌다. 라마단. 그리고 진심의 증거. 시간이 흘러 라마단이 다가왔다. 라일라는 단식 준비를 하며 조금은 외로움을 느꼈다. 고향에서는 가족과 함께 이프타르 단식 후 첫 식사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혼자였다. 그런데 준호가 말했다. 저도 이번 달 동안 라마단을 하겠습니다. 라일라는 깜짝 놀랐다. 무슬림도 아닌데 왜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걸 저도 함께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달 동안 준호는 새벽에 일어나 함께 수우르 단식 전 식사를 했고 해가 지면 함께 이프타르를 나눴다. 단식 중에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배는 고프지만 마음은 더 풍족해졌어요. 당신의 하루를 조금이나마 함께 느낄 수 있어서요. 그 진심에 라일라는 마음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 사람은 내 종교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내 종교 속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와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한다. 가장 높은 장벽 가족의 반대. 그러나 사랑이 깊어질수록 현실의 벽도 높아졌다. 라일라의 부모님은 한국 남자와의 결혼 소식에 크게 반대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우리는 내가 우리 문화 안에서 살아가길 바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라일라는 며칠 동안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제가 직접 모로코로 가겠습니다. 아버님께 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라일라는 놀랐다. 너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사랑이 쉽다면 그건 진짜가 아닐지도 몰라요. 모로코로 향한 발걸음. 며칠 뒤 준호는 모로코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라일라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 먼저 현지 모스크를 찾아가 이맘을 만나 인사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준호라고 합니다. 라일라라는 여성을 사랑하고 그녀의 가족과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이맘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외국인이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찾아온 건 처음이오. 이튿날 준호는 모로코 전통 복장인 젤라바를 차려입고 라일라의 집 문을 두드렸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버님. 유창한 아랍어 인사와 깊숙이 숙인 고개. 그 모습에 라일라의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날 준호는 한참 동안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한국의 가족 문화 그리고 라일라를 평생 존중하며 지킬 자신의 다짐을 이야기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내 눈에서 거짓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지만 우리 집안의 전통은 무겁다. 결혼을 하려면 너도 우리 신앙을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길의 시작. 며칠 뒤 준호는 다시 모스크를 찾아가 이맘과 함께 신앙 고백을 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히 결혼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라일라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라일라의 아버지는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녀를 평생 행복하게 해다오. 그 순간 준호와 라일라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 더 많은 장벽을 마주하겠지만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로코의 해가 저물어 갈 무렵 라일라는 기숙사 방에서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준호가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갖 불안한 상상이 떠올랐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손끝이 떨려 찻잔을 들 수도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늦게 전화가 걸려왔다. 라일라. 나야.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라일라는 숨을 삼켰다. 괜찮아요? 왜 연락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오늘 하루 종일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 한마디에 라일라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준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묘하게 단단해져 있었다. 아버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처음엔 차갑고 무섭게 말씀하셨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라일라는 숨을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당신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운명을 바꾼 서약. 이튿날 준호는 라일라 아버지와 함께 마을의 오래된 모스크로 향했다. 햇빛이 흙빛 골목 사이를 부드럽게 비추고 공기에는 민트와 향신료 냄새가 섞여 있었다. 모스크 안은 차분하고 엄숙했다. 이맘이 앞에 앉아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요. 내가 오늘 하는 서약은 평생을 함께할 약속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랍어로 신앙 고백을 읊기 시작했다. 낯선 언어였지만 단 한 글자도 흐트러짐 없이 발음했다.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술룰라. 나는 알라 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하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그 순간 라일라의 아버지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이건 단순히 결혼을 위해 억지로 외운 문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준비한 사람의 고백이었다. 모스크 안에 모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가 작게 마샤알라참으로 놀랍다라고 속삭였다. 마음을 얻은 순간 서약이 끝난 후 아버지는 준호를 모스크 앞마당으로 데리고 나갔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우리 집 딸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내 행동이 내 마음을 바꿨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버님, 저는 라일라 없이는 제 인생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과 함께 단단한 악수가 이어졌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본 라일라는 눈물이 차올라 더는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달려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행복하게 살아라, 딸아. 전통 속의 결혼식. 그 후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모로코 전통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마을 전체가 함께 축하하는 축제였다. 결혼식 전날 밤, 라일라는 가족과 친척들의 축복 속에서 헤나 전통 손물감을 받았다. 손등과 손목에 복잡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그려지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다. 결혼식 당일, 준호는 전통 의상인 화려한 카프탄을 입고 하객들 앞에 섰다. 히잡과 흰 드레스를 차려입은 라일라가 등장하자 모두가 탄성을 질렀다. 드럼 소리와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춤을 추며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했다. 결혼 서약 순간 준호는 또 한 번 아랍어로 말했다. 나는 평생 당신을 존중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당신의 곁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그 진심 어린 말에 하객들은 눈물을 훔쳤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결혼 후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준호의 부모님 역시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라일라를 만나자마자 마음이 풀렸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사랑해 주어야지. 어머니는 직접 만든 음식을 내오며 말했다. 혹시 돼지고기나 술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다 빼고 만들었어. 그 세심한 배려에 라일라는 또다시 눈물이 맺혔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작은 문화교류 단체를 세웠다. 중동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고 한국인들이 중동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제 커플들이 용기를 얻었고 가족의 반대를 설득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사랑이 만든 기적. 어느 날 한 이집트 여학생이 단체를 찾아와 울며 말했다. 저희 부모님이 한국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걸 반대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일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그 진심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해요.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존중이 꼭 필요합니다. 몇 달 후, 그 커플은 결혼 소식을 전해왔다. 그 소식을 들은 라일라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야기 덕분에 또 다른 기적이 생겼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사랑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 결혼 1년 차, 라일라와 준호는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아이가 생긴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를 담아 이름을 짓기로 했다. 한국 이름과 아랍 이름 둘 다 같게 하자. 그래,
두 세계를 모두 품은 아이로 키우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멀리 모로코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울의 여름 공기와 섞여 부드럽게 스쳤다. 그 바람 속에는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이 담겨 있었다. 모로코에서의 결혼식과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마치 꿈 같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준호와 라일라는 알았다. 결혼은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문화, 종교, 언어 속에서 살아가려면 매일이 작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새로운 일상 속에서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부엌에서 민트차를 끓이는 법을 배웠고, 라일라는 한국식 된장국을 끓이는 법을 배웠다. 두 사람의 식탁 위에는 늘 두 나라의 음식이 나란히 놓였다. 쿠스쿠스 옆에 김치, 양고기 타진 옆에 잡채. 누군가 보기엔 이상한 조합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완벽한 우리의 맞이였다. 라일라는 여전히 하루 5번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고, 준호는 그 시간 동안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함께 마음을 다잡았다. 어느새 준호도 기도의 순서를 익혔고 뜻을 이해하려 했었다. 이건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신앙을 존중했다. 두 문화의 다리가 되다. 부부는 결혼 후 곧바로 한모로코 문화교류센터를 설립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생기는 낯설물,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바꾸는 것. 센터에서는 모로코 요리 클래스, 아랍어 회화 수업, 한국 전통놀이 체험 등이 열렸다. 특히 라일라가 진행하는 라마단 체험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하루 동안 해가 지기 전까지 금식을 해보며 단순히 배고픔을 참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감사를 배우게 됐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중동 학생들도 한국 사회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편견을 넘어선 사랑. 어느 날 라일라는 센터에서 한 부부를 만났다. 남편은 한국인, 아내는 튀니지 출신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라일라와 준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용기를 냈어요. 주변의 시선이 무섭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라일라는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졌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준호도 미소를 지었다. 사랑은 전염되는 거야. 좋은 의미로. 새로운 생명의 약속. 결혼 1년이 지날 무렵 라일라는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준호,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그 순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안았다. 눈물이 차올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우리 아이는 두 나라의 피를 이어받았어. 두 문화, 두 언어, 두 신앙을 품고 자랄 거야. 그리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지.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오랫동안 고민했다. 결국 한국 이름 하나와 아랍 이름 하나를 모두 붙이기로 했다. 둘 다 우리 아이의 뿌리니까. 그 이름은 마치 두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 같았다. 삶을 바꾼 사랑.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와 라일라는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날을 자주 떠올렸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낯선 사람. 그 모든 것이 두렵고 불편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낯설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라일라는 가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사랑이 나와는 거리가 먼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사랑은 누군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이라는 걸.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덕분에 세상을 한쪽 면만 보던 사람이 아니게 됐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알게 됐어. 여운을 남기며 아이가 태어날 날이 가까워지자 라일라는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모로코에서 보던 하늘과는 달랐지만 별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 별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다. 알라여, 저희 가족이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소서. 준호가 뒤에서 그녀를 감싸 안았다. 무슨 생각해? 그냥 감사하다고요. 모든 것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자. 감사하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한 장의 사진처럼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페이지가 채워질 것이다. 다만 그 페이지마다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를 향한 존중, 그리고 사랑. 라일라와 준호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우리가 이뤄낸 건 단지 결혼이 아니에요. 두 문화와 두 가족, 그리고 두 마음을 하나로 잇는 다리를 세운 거죠.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배우고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로코의 한 소녀와 한국의 한 청년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사랑 앞에서는 국경도, 종교도, 문화도 장벽이 될 수 없다. 그저 서로를 향한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가슴 한쪽이 조금 따뜻해지고 눈가가 조금 젖어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울컥했습니다. 라일라와 준호, 두 사람이 보여준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 사랑은 서로 다른 점을 무시하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때로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 고비를 함께 넘을 때 비로소 사랑은 평생의 약속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서로 다른 문화나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우리도 해낼 수 있겠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감동은 약이 됩니다.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무너진 용기를 다시 세워주며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 약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이름은 감동 스토리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고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를 놓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런 감동을 자주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찾아낸 가장 아름답고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매주 새로운 감동이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느낀 감동이 다른 시청자에게 또 하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영상을 보는 사람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감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때로 먼 길을 돌아오지만 진심은 결국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 오늘의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하루가 감동으로 물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